안녕하십니까. 로렌스 리입니다. 테러단체인 하마스의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현재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인하여 현재 가자 지역은 지옥 같은 공포 분위기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현지 주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시작한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존폐 여부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가자 지역을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입 여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하마스는 완전한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 같은 격이 된 것입니다. 테러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이제는 과거 방식이 되었기에 결코 가능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하마스의 어리석은 테러 행위는 오직 무고한 시민만 희생되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의 결정적인 세 가지의 실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차별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살상이며,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내에서 정치적 강경 노선으로 민주적 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진 이슬람 세력 내에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마스의 은밀한 계획과 현재 전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차별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된 것은 군사적인 열세를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으로써 전 세계의 관심과 대이스라엘전을 이끌어 그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나타난 대로 노아의 세 아들 간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원주민들과의 영토 싸움, 더 나아가 1948년을 시작으로 영토 문제로 발발된 중동 전쟁의 패배로 인한 이들 간의 원한은 이제 종교적 대립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한 미사일 공격은 군사적으로도 비겁한 행위로서 이스라엘 내의 국민 감정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론에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자 지역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지상군 작전은 1차적으로 하마스의 토벌 작전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볼모로 잡히거나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 작전을 어느 정도 보류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하마스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국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테러 단체들의 시설물들에 현재 공습하고 있는 것이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의 헤즈볼라 주요 기지를 현재 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마스의 테러 단체를 완전히 분쇄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추진하였던 팔레스타인 내에 새로운 평화적인 연정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에 가자 지역 내에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점에 대해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지금 현재 하마스에 두고 빗댄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하마스는 현재 숨이 막힐 정도이고 하마스의 운명은 그의 끝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을 대비해서 하마스는 그 많은 인질을 잡아둔 것이죠. 하마스의 두 번째 실책은 500만 명도 채 안 되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강경 노선을 내세우며 그들의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테러 행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국민적 지지와 현 팔레스타인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영향을 뒤집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팔레스타인의 집권 세력이 이스라엘과의 그 평화협정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자 협상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계획을 강경파인 하마스는 동의하지 않으므로 현 팔레스타인 정부를 타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이와 같은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정치적인 단체도 아니고 무장 테러 단체로 인정되어 있으며, 또 미국과 유엔도 그들을 불법 무장 테러 단체로 이미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팔레스타인 내에서 친이스라엘계 인사들과 신속히 연정정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하마스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세운 것입니다. 물론 테러 분자들이 그들의 방식은 항상 그래왔듯이 죄 없는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로 인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해왔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행위들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적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세 번째 실책으로는 이스라엘 세력의 주도권으로 인한 내분 문제를 비겁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 한 형제이면서 이슬람교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서로 적대시하며 천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고, 이슬람 종교 세력 확장에 서로의 경쟁의식 속에서 헤게모니, 즉 주도권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공통적으로 반시오니즘, 즉 반유대인 전선을 이룩해 이스라엘과 경쟁적으로 죽기 살기식으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또한 18억의 무슬림 중 85%인 다수의 인구가 소속된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15%의 소수의 인구가 소속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의 다툼은 항상 경쟁의식 속에서 수많은 무장단체들을 양성해 왔는데, 이 하마스도 시아파의 강경무장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장 테러 단체들은 그들의 대이스라엘, 대미국, 그리고 대서방국에 대한 테러 활동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번 하마스의 테러 공격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를 통해 대외적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선 비난하는 것을 볼 때에 하마스의 세 번째 계획도 실패함으로써 스스로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에 소중한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이와 같은 참혹한 테러 행위를 일삼는 자들과 사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 행위를 지지하고 불법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저 북한 공산주의 집단도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보다는 잘못된 이념을 쫓는 모든 테러 행위는 참으로 비굴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동의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전쟁의 명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번 이 갑작스러운 전쟁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와 자신감을 얻은 국가는 북한 정권일 것입니다. 무차별로 행한 다량의 로켓 기습 공격과 땅굴을 통한 게릴라 작전, 그리고 수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 작전 방식 등 북한 정권에게는 마치 대리전쟁을 한 것과 같은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남 침투 작전에 대한 공격 매뉴얼도 상당히 수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과 미군의 정보망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 분자의 끝은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멸망과 소멸이고 악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마스의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비교하면서 또 깊은 연구와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무지한 북한도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내어서 우리 2,500만 명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